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후보는 결국 패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처음부터 다시 복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민주당은 당대표 한 명 뽑는 선거에서 이렇게까지 갈라졌을까요? 처음에는 저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가는 지금 퍼즐을 거꾸로 맞춰보니까 한 가지 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름 끼치게도 유시민 작가가 계속해서 경고했던 문제가 결국 여기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그리고 연임 문제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단순한 당대표 선거를 보고 있었던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오늘 내용이 더 많은 민주진영 지지자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처음부터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보면서 저는 계속 한 가지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민주당의 갈등이 이번 선거에서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닙니다. 조짐은 이미 있었습니다. 조금만 다른 이야기를 하면 반명이라는 딱지가 붙기 시작했고, 당원 당규를 문제 삼아도 대통령을 흔든다는 말이 나왔고, 대통령의 이름이 당내 정치의 기준처럼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당대회가 시작되자 그동안 쌓여있던 갈등이 그냥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선호투표제와 당원 당규 위반 논란, 대통령의 뜻, 대통령의 레거시, 호남, 언론, 선관위, 당원 징계.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가는 지금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니까 이상합니다. 퍼즐이 너무 잘 맞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계속 같은 단어 하나가 걸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시간을 2025년으로 딱 1년만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 본인도 한 번 더 출마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당시 설명은 간단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새로운 제도는 이후 대통령에게 적용된다. 그리고 자신의 임기를 줄이는 문제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의 그림은 아주 깔끔했습니다. 개헌은 한다. 하지만 나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깔끔하죠. 자기 임기와 새로운 헌법을 분리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1년 뒤 이 깔끔했던 그림에 갑자기 이상한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2026년부터 갑자기 정치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특히 7월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정치권에서 도는 찌라시 내지는 헛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국힘당 의원들과 아무도 몰래 비공개 회동을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해당 비공개 회동에 참석했다는 국민의힘 김태호에 의해 비공개 회동의 내용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했다는 말.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해야 한다. 저는 이번 영상에서 이 문장 하나만큼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임기를 왜 단축합니까? 2025년에는 나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는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라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개헌이 정말 자기 다음 대통령들의 임기 제도만 바꾸는 문제라면 현직 대통령은 그냥 자기 임기 마치고 내려오면 됩니다. 그 다음 대통령부터 새 헌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현직 대통령 자신의 임기까지 개헌 과정의 변수로 올라온 겁니다. 바로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4년 중임 또는 연임제 개헌이 자신의 일관된 입장이며 개헌을 위해 필요하다면 임기 단축도 수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원도 아닙니다. 대통령 본인이 자기 임기를 개헌과 연결한 겁니다. 여기서 제가 임기를 줄이면 자동으로 다시 출마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현행 헌법 128조가 유지된다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건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건 훨씬 단순합니다. 왜 자기 자신을 다시 개헌의 변수 안으로 끌고 들어왔느냐는 겁니다. 2025년에는 새 제도와 나는 관계없다 였는데 2026년에는 새 제도를 만들기 위해 내 임기까지 바꿀 수 있다가 됐습니다.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그 새 제도에서 당신의 위치는 정확히 어디입니까? 그리고 여기서 정말 절묘하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김민석입니다. 김민석은 4년 중임 대통령제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개헌에 대한 개인적 입장입니다. 그런데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전부터 자신에게 이 문제를 여러 번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이번 전당대회를 처음부터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 선거가 정말 그냥 김민석 대 정청래였을까? 대통령은 자기 임기를 줄일 수도 있다고 말할 정도로 개헌 의지가 강합니다. 그리고 김민석은 대통령과 대선 전부터 그 개헌 구상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방향에 공개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김민석이 이번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개헌과 당권은 정말 아무 상관도 없었던 겁니까? 이 질문 하나를 들고 이번 전당대회를 처음부터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웃기면서도 섬뜩합니다. 선호투표제를 하겠다고 합니다. 당원 당규에 맞느냐고 물으니까 대통령의 레거시라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당대표 선거 룰을 따지는데 갑자기 대통령 이름이 등장합니다. 당원 당규를 읽어보자고 하면 대통령을 흔드는 사람이 됩니다. 룰을 문제 삼으면 반명이 됩니다. 다른 의견을 내면 분열주의자가 됩니다. 도대체 민주당 당대표를 뽑는 선거였습니까? 아니면 누가 대통령의 진짜 뜻을 알고 있나 겨루는 충성도 경연대회였습니까? 그리고 언론이 붙습니다. 정청래가 뭘 해도 논란. 정청래 주변에서 뭘 해도 논란. 정청래를 지지하는 당원이 뭘 해도 논란. 호남에서도 싸움이 터지고 선관위 문제도 터지고 당원 징계 문제까지 터집니다. 정치인, 언론, 평론가, 유튜버까지 정말 이번 선거에 정치 생명이라도 걸린 것처럼 뛰어들었습니다. 도대체 당대표 한 자리가 뭐라고 왜 이렇게까지 하지? 그런데 지금 개헌이라는 퍼즐을 가운데 딱 끼워 넣으니까 그동안 이해가 안 됐던 장면들이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재명이 김민석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 전당대회를 조종했다고 단정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기본적인 정치의 원리를 보면 됩니다. 이해관계. 그리고 여기서 현행헌법 128조를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현행헌법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그 개헌안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28조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새로운 4년 중임제나 연임제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이건 명확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128조는 그대로 둘 겁니까? 경과 규정은 어떻게 만들 겁니까? 새로운 헌법은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새로운 제도 아래에서 다시 출마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겁니까? 이 네 가지를 명확하게 설명하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특히 마지막 질문. 나는 어떤 개헌이 이루어지더라도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이렇게 선언하면 적어도 자기 연임용 개헌 아니냐는 논란은 상당 부분 끝납니다. 그런데 왜 이 간단한 문장이 아직도 나오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니까 유시민 작가가 그렇게 붙잡고 있던 말도 다시 보입니다. 구조적 다수. 유시민은 이게 단순히 중도 몇 명 더 끌어오는 외연 확장이 아닐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치적 재건축, 정계 개편 가능성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나갔다. 망상이다. 별별 욕을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헌이 등장했습니다. 분권형 권력 구조가 등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다선 의원들과의 비공개 회동이 등장했습니다. 대통령 자신의 임기 단축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대선 전부터 개헌을 논의했다는 김민석이 4년 중임제에 동의하고 민주당 당대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유시민의 말을 그냥 웃어넘길 단계는 이미 지나간 것 아닙니까? 도대체 민주당을 어떤 모습으로 재건축하려는 겁니까? 그리고 저는 이번 전당대회가 끝난다고 이 싸움까지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전당대회가 끝난 뒤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청래를 지지했던 당원들 사이에서는 이제 민주당 못 믿겠다, 탈당하겠다 이런 목소리가 실제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나는 것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당원 당규 문제부터 선관위 논란, 언론의 편향성 논란, 그리고 당원들을 대하는 태도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서 더더욱 탈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나갑니까? 민주당이 누구 겁니까? 당비 내고 투표하고 선거 때마다 뛰었던 당원들의 당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방향으로 당이 움직였다고 기존 당원들이 알아서 빠져나가 버리면 누가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우리가 떠난 자리는 우리가 싫어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반대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탈당할 게 아니라 남아야 합니다. 한 명이 나갈 게 아니라 한 명을 더 가입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선거에서 다시 판단하면 됩니다. 2028년이든 그 다음 전당대회든 당원에게 다시 선택권이 돌아오는 순간 표로 심판하면 됩니다.
이게 당원 주권 아닙니까? 선거 한번 졌다고 당을 버리는 게 당원 주권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집이 마음에 안 든다고 집을 버리고 나갈 게 아니라 집을 고쳐야 합니다. 정치에서 가장 쉬운 패배는 선거에서 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공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탈당하는 순간 그 사람의 표도 사라지고 그 사람의 발언권도 사라지고 다음 지도부를 선택할 권리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러고 밖에서 민주당이 왜 이렇게 됐냐 라고 아무리 소리쳐봐야 정작 당 안에서는 한 표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화가 나서 탈당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오히려 반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가지 말고 오히려 사람을 더 가입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선택의 순간에 당원들이 직접 답하면 됩니다. 누가 진짜 민주당의 주인인지. 그래서 저는 이번 전당대회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제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당대표 한 명을 뽑는 선거를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가는 지금 시간을 처음부터 거꾸로 돌려보니까 그 뒤에는 개헌, 권력구조, 대통령의 임기, 집권 여당의 당권, 그리고 앞으로 민주당이 어떤 정당이 될 것인지까지 걸린 훨씬 큰 싸움이 겹쳐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당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한다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남아서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게 저는 당원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화가 난다고 민주당을 떠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떠나는 것보다 남아서 바꾸는 것이 훨씬 강한 정치적 선택일 수 있습니다. 기록하고 지켜보고 다음 선택의 순간에 표로 판단하면 됩니다. 오늘 내용이 더 많은 민주진영 지지자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